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그 다큐에 꽤 인상적인 인물이 하나 나왔었어요. 도그쇼에 나가는 개를 훈련시키는 전문 개 훈련사예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린 나이에 돈도 없이 영어라고는 거의 한마디도 못하는 채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현재는 전문 개 훈련사로 자리 잡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 지금까지도 영어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 근데 그 다큐를 보는 내내 저는 무슨 생각을 계속 했냐면은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조금 서툴긴 하지만 어쨌든 영어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도 물론이고 그 사람이 그 쇼에 나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서툰 영어를 문제 삼는 사람이 적어도 그래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서툰 영어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막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려는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마치 우리가 말을 이제 한참 배우고 있는 아이가 서툴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미국에 넘어가기 전에 영어를 좀 공부하고 가야지라는 결심으로 고향에 남아서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어를 좀이라도 더 잘했더라면 여러모로 더 수월한 점도 있었겠지만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저한테 뭘 상기시켜 줬냐면 영어로 대화를 할 준비가 되는 어떤 결정적인 시점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영어를 좀이라도 더 잘하면은 내 의사도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이해도 더 잘할 수 있고 서로 오해하는 일도 덜 생기겠지만 영어로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에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일상적으로 그냥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 영어가 좀 틀리고 어색한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엄청 민망한 말을 했더라도 그냥 그거를 하나의 웃긴 에피소드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는 다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얻었으면 하는 것은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용기예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왜냐면 자신감은 실제로 영어를 잘 해야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라는 용기를 갖는 게 언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영어를 못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 순간에 나는 안 좋게 평가받는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프레셔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가짐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된다는 게 그거를 안 느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느끼는 동시에 계속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이게 왜 너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울렁증 때문에 보통 어떻게들 많이 반응을 하시냐면 영어로 대화를 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면서 그동안 숨어서 공부를 이만큼 한 다음에 짠! 갑자기 영어 잘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마음속 깊게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뿐만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어떤 것도 배우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행착오는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기에 대한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서툴게 영어를 해서 설령 심지어 누구 눈에 우습게 실제로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게 다 시행착오이고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현명한 사람이 그런 말도 했었다잖아요. 나는 성공하거나 배운다. 실패라는 것은 없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학생분으로부터 그분의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분의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거의 하지 못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엄청 잘했대요. 처음부터. 막 엄청 완성형 문장으로 다 말을 너무나도 잘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부모가
아이한테 물었대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었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가 말을 잘할 자신이 없었대요. 이거 진짜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 아끼고 있었다가 스스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나 보죠.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너무 미안하고 무엇보다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무슨 그런 걱정을 했냐. 심지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무슨 말이든 좋으니까 괜찮다, 말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영어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틀리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제가 딱 그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든 좋아요. 틀려도 상관없고요. 좋은 내용이 필요도 없어요. 내용이 엄청 재미없거나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렸을 때 이걸 가지고 예문을 많이 만들어 봐라. 예문을 만들어서 심지어 댓글에 적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죠. 물론 그 와중에는 댓글에 쓰지 않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어디 종이에 쓴다거나 머릿속으로 영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걸 해보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얼만큼 남들보다 못하고 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집에만 있으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반지하방에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누구나 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부터는 영어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선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영어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목적인데 그런 반면에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려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강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치 그냥 평범한 수준의 건강과 몸매를 지키고 싶은데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생리학 서적을 읽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보통 수준의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더 걷고 올바른 자세로 앉고 안 좋은 음식 피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처럼 영어도요, 너무 그 내막을 다 꿰뚫어 보고 저 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하려는 것보다는요, 우선 1차적으로는 영어에 대해서 좀 편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들 영어에 대한 이질감이 있어요. 우리말과 달라서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어색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싫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람과 친해진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뜻이나 뉘앙스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지내봐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언어도요. 그거를 많이 접해서 많이 노출을 시켜서 좀 친숙해지는 게 필요하지 처음 만나자마자 다 뜯어 헤쳐갖고 그 속 내용부터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정상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좋다 쳐요. 영어를 너무 문법적으로 분석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일상 속에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 유튜브에 영어 콘텐츠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틀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땡기는 거를 아무거나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 해서 어떤 표현을 하나 배워요. 좋아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따라 해보면서 우선 그 표현 자체에 익숙해져요. 그날 아침 일과를 지내면서 한 점심때쯤 됐을 때 그때 그 사이에 그거를 응용한 문장을 한 딱 2개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한번 응용해서 문장을 2개 만들어요. 점심때까지 그 문장 2개를 외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표현 자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요. 자, 하루 일과를 끝냈어요. 밤이 됐어요. 미드 한 편을 봐요.
뭐 중간에 멈춰갖고 뭐 그 자막이랑 비교해보면서 공부를 이게 아니라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으면서 반 즐기면서 반 집중해서 들으면서 뭐 중간중간에 들리는 표현이 있으면은 좀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은 따라도 해보고 중얼중얼 하면서 따라 해보고 듣기와 말하는 거 이거를 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예죠. 자기 전에 한 30분만 앉아서 내가 그날 한 일 한 가지, 내가 내일 그 다음날 해야 될 일 한 가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그리고 그날 뭐 후회됐던 일, 앞으로의 다짐, 그날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뭐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대충 그냥 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한 5문장 써보는 거예요. 순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5문장을 쓰는데도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이런 얘기는 뭐 쓰는데 의미가 있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드는 생각들.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에도 괜찮아요. 반복적이어도 괜찮고 어떤 새롭고 뭐 좋은 내용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5문장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좋은 내용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절대 갖지 마세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과 주저함이 중도 포기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최대한 느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그날의 분량을 채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런 식의 exercise의 목적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루에 조금이라도 영어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하면서 분명히 궁금해지는 게 있고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너무 목매이면 안 돼요.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게 내가 직접 뭐 인터넷이나 어디를 확인해서 10분 내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너무 목매다 보면은 분명히 하기 싫어지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도 포기하게 돼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생각하고 건드리는 거, 그거를 매일 반복하는 거,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완벽하게 이해되고 뭐 내용이 좋아야 되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이거를 반복해서 이어나가는 게, 이거를 지속시키는 게 가장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떤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0배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exercise의 어떤 예시들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나 배우고 점심때까지 그 표현을 이용한 응용 문장 2개 만들고, 어렵지 않아요. 아주 많은 시간을 뺏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하루 일과 지나서 저녁에 미드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5문장 써보고, 순전히 내가 생각해내는 내용으로 5문장 써보고 자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외로 어려워요. 이게 물론 너무 어려우면 페이스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다든가 해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처음엔 시작했다가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매일 영어로 생각하고 영작도 해보고 보고 읽고 듣고 이거를 매일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한 달만 하잖아요. 벌써 영어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영어에 대한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영어랑 좀 더 친숙해지는 그게 있어요. 그게 완전 영어가 편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그 전보다 분명히 영어에 대한 그 이질감과 어색함 이런 게 훨씬 더 더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강조를 하지만 뭐 미드를 보면서 아니면 내가 영작하면서 분명히 궁금한 게 생기고 잘 모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10분 내로 해결할 수 있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내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는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 선생님을 늘 24시간 옆에 두고 있을 수 없는 한 모든 거를 언제나 늘 해결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익숙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어를 배우는데 완성의 개념은 없어요. 나는 영어 공부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오지 않아요. 영어는 배우고 있어서 조금씩 늘고 있거나 안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영어로 말을 많이 해버릇해야 돼요. 영어를 다 준비해놓고 갑자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영어를 못해도 틀리더라도
좋은 내용, 좋은 이야기거리가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말을 계속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하고자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평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절대로 쉬운 건 아니에요. 비록 어렵지만 그것만 여러분이 해내실 수 있다면 분명히 영어가 늘 거예요. 네, 올해도 영어 공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는 다들 좀 더 올해보다는 더 편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The dangling carrot that hang from the rear view. Your dreams in the past ain't nowhere near you. Backseat drivers got nothing but 2 cents. Shotgun riders too biased, they all liars. I should get an A for effort, I'm too tired, but I'm never giving up, that's why I'm kinda admired. Role model, like it or not, I gotta play it. Sugarcoat the rhyme sometimes.